아카데미의 교수부장이신 이혜원 교수부장님께서 올라오셔서 국번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성. 네, 반갑습니다. 7, 8년 전부터 이 봄을 계속 똑같이 맡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변화되거나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박스 TV라는 매체가 있어요. 이 박스 TV에서 어저께 보도한 내용이 참담한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는 2025년 6월 3일의 선거가 그들의 마지막 선거가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그로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다 타서 할 게 없는데 망한다 해도 두려운 것도 없고 이게 웬일이냐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은 2025년 올 6월 3일날 선거가 그들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선거가 될 거라는 장황한 보도를 데이터와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 많은 혼돈과 혼란이 와 있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마지막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연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돈을 준다 하면 생명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를 준다 하면 생명을 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봐요. 이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풍요입니까? 빵입니까? 국민과 민중이 다른 것은 민중은 비국가의 사람을 지칭하고 국민이라는 건 국가의 이론을 지칭합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도리를 다 했을 때 국민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좌빨들은 지금 국민이라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민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중이라고 얘기하고 무리라고 얘기하고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의사나 윤석열 의사가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이분들을 왜 애국자라고 하고 왜 의사라고 하고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수라는 리더는 많은데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어서 연동시켜서 존재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내 생명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생명은 법입니다. 법.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십시오. 윤파 되지 말고 무슨 바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뭐라고 적시되어 있느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이 헌법을 지킨다는 것이
저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10년에 걸쳐서 일어난 아주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자유는 무엇이고 평등은 무엇입니까? 박애는 뭐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다. 그들은 바스티일 감옥을 교수도 몇 명, 재수도 얼마 없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상징적으로 바스티일 감옥을 쳐부셨습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를 부순 것은 프랑스 혁명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그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가 얻어졌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20년 가까이 혼란을 거듭했는데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애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헤게모니를 진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들의 형편없는 폭거입니다. 폭거. 이걸 보다가 못 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를 이름 짓기를 미친 나라라고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예술의 나라지만 저는 미친놈의 나라. 에드먼드 버크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한참 일을 벌려서 루이 16세를 처단할 즈음에 버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인간들이 한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혁명의 3차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고 취재를 하게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동일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시대에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기도 했고 미국의 독립선언을 이끌기도 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은 장정들이 일으킨 폭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토마스 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구현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다. 토마스 페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되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에서 얻은 건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이 16세를 처단하자 프랑스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루이 16세의 폭정을 나무라던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프랑스 혁명의 주체가 되는 그 세력들에게 비토를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드먼드 버크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버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의 플라톤은 정치하는 놈, 군인을 가서 군인을 통치하는 놈, 예술을 하는 놈, 특히 정치하는 놈은 장가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걸 알고 들어간 놈이 아니 왜 정치하는데 나는 사유재산을 못 가지냐 이렇게 개지랄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알고 들어갔잖아. 네가 플라톤이 얘기한다. 네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싶거든, 나무라를 가지고 싶거든, 정치를 관둬라. 돈을 벌고 싶겠지만 국회를 가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고 돈을 벌어라 이거.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위정자놈들이 돈을 벌고 있고 자기를 치고 있느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죽는 걸 한 세대라고 하는데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은 3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한 세대인데 한 세대에 존재한 이들이 수천 년 수백 년 흘러온 프랑스를 함부로 난도질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정 장대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느냐. 에드먼 버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 혁명이 10년이 넘게 거쳐서 그들이 내세운 얘기가 자유평등 가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무진장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없다는 것은 약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자는 무거워합니다. 가진 놈들이야, 돈 있는 것들이야, 권세 있는 것들이야 다 살겠지만은 돈 없는 사람들은, 백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겠냐고. 그 기간을 10년 훨씬 넘게 프랑스 국민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울면서 지냈다고 해요. 지금 이재명과 좌파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 나라, 폭서지스가 얘기했던 그 실체는 대한민국 70년, 80년 역사를 꺼엎어가지고 저들의 전리품으로 삼고 저들의 아가리에 쳐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은 무엇이란 말입니다. 에드먼 버크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개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조건이 없는데 국민의 주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국민이라는 이름만 있으면은 표를 한 표씩 줘요. 주민등록만 있으면 표를 줘. 아니 요새는 조선족도 표를 준다고 해요. 참정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전적 자세가 되어 있느냐, 국민적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깨는 일을 하고 민중과 숫자 떼기로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일 마지막 번에 해야 됩니다. 누가 민주주의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요. 다수결로. 이것이 사회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들이 가지고 행하고 있는 헤게모니이고, 이 헤게모니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명멸해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저 좌빨들이 그들의 행동을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저들이 어쩌다가 저런 자리를 잡아서 모르지만 저들은 수십 년부터 의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저들이 멈추리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허상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사상,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배우고 익혀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를 살리는 거고, 그 국가의 번영을 세계 만방에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끝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